여러분 반갑습니다. 독일 AMA 독일에 대해서 무엇이든 물어보면 답해주는 시간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들을 답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다양한 질문들을 저에게 전달을 해주셨는데 그 질문들을 하나하나 꼭꼭 씹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다. 그래서 독일 AMA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질문하신 것이 집 구하기였어요. 집 구하기. 집 찾기. 많은 분들이 독일에서 집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독일에서 집을 못 구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의식주는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합니다. 뭐 한국에서 미리 구하시는 분들, 독일 가서 구하시는 분들, 뭐 비자 만료일이 다가와서 겨우 구해서 준비하시는 분들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구하긴 구하더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비자를 받더라. 그래서 집을 구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너무 많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떻게든 해결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에서 구하시는 것보다 독일 가셔서 구하시는 게 훨씬 쉽고 가능성도 훨씬 더 많습니다. 거의 100배, 1000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너무 미리 구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집 구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너무 많다 보니까 미리 이거를 해결하고 싶으셔서 노력을 하실 텐데 실제로 독일 현지에 가면 훨씬 더 기회가 많습니다. 왜? 그냥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바로 집을 보러 방문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은 한국과는 좀 달라서 우리가 그냥 뭐 한국에서는 집 구할 때 그냥 뭐 집을 직접 보러 가지 않아도 사실 계약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게 가능하잖아요. 계약하러만 가기만 해도 될 정도로 부동산을 껴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독일은 진짜 직접 가야 돼요. 모든 것들이 직접 오프라인으로 가서 확인하고 집주인도 나를 보고 만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에서 집을 구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면 이미 한국인이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그 다음 사람을 구하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좀 그런 가능성들이 조금은 열려 있어요. 하지만 그 가능성보다도 독일 가면 현지에서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독일어를 거의 못해도 집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집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생활비 관련해서 질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생활비, 아주 많은 건 아니네요. 돈, 생활비, 높은 세금 집값, 이렇게 생활비와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남기셨는데, 일단은, 독일에서 내 생활비가 얼마나 들까요? 라고 많이들 질문하시거든요. 요거 기준을 어느 걸로 잡으면 되냐면, 매년 독일에서 슈페어 콘토의 금액을 정합니다. 매년마다요. 조금씩 오르는데 올해 지금 제가 촬영하는 기준 2024년도 기준으로 보면 올해는 934유로를 월 최소 주거 비용으로 생활하는 데 들어갈 비용으로 독일에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월 934유로가 있으면 독일에서 살 수 있는 최소 금액은 된다라고 독일에서 이렇게 보장하는 그런 보장이라기보다 이제 마지노선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금액 이상이 있으면 돈이 남을 수도 있고요. 또 사실은 934유로 이하로도 충분히 살려고 하면 집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큼 씀씀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934유로면 원화로 하면 13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금액이 있으면 매달 내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큰 부족함이 있지는 않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 이제 매년 금액이 조금씩 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시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구글에다가 슈페어콘 베타 그다음에 2024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 베트락이 이제 금액 액수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슈페어 콘토의 금액이 2024년도에 어떻게 책정됐는지 검색하면 바로 최상단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년 요 정도 금액이면 내가 생활할 수 있구나. 물가 반영해가지고 계속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그거 참조하시면은 내가 생활비를 얼마큼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성인 1인 기준이기 때문에 성인이 2인이다 그럼 곱하기 2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성인 2인에다가 애가 하나 있다 그러면 2.5를 곱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금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높은 세금. 그거는 여러분들이 유럽에서 산다고 하면
감당하셔야 되는 높은 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40%에서 50%, 뭐 평균 한 45% 정도 세금을 독일 정부에 헌납할 각오를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 세금이라는 건 이제 4대 보험이기 때문에 뭐 보험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그렇게 높은 세금을 내야지만 복지국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리나라도 세금이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비율이. 물론 이제 많이 돈 버시는 분들은 그만큼 내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좀 높은 편이죠. 자, 그 다음 질문으로 지금 음식, 식생활 관련된 질문이 있었어요. 음식과 식생활, 음식, 식생활.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식, 식생활. 음식과 식생활 관련해서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독일 음식,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말은 그냥 적응이 아마 안 되실 것이다. 쭉 안 되실 것이다. 제가 독일 음식 중에서 적응한 음식은 빵입니다. 빵. 근데 아마 독일에서 1년, 2년 사신 분들은 조금 약간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독일 빵이 이렇게 바로 한 번에 맞는 분들도 있지만 좀 시간이 지나야 맞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독일 빵이 굉장히 딱딱하고 입천장이 다 까지거든요. 그 경험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딱딱한 빵에 적응하느라 시간이 꽤 걸리고요. 그리고 그 안에다 뭐를 독일스러우면서도 또 한국 입맛에 맞는 거를 넣어서 먹는 그 습관이 식습관이 완전히 변화되기까지 제가 그냥 지켜본 바를 보면 독일에서 한 3, 4년 이상은 살아야 독일 빵이 내 이제 주식 같은 느낌이 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 말고는 사실 독일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독일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너 독일 음식 중에 대표적인 음식이 뭐야? 그럼 피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저녁마다 한국 음식을 해 먹으면서 버텨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해외 생활하기 굉장히 어렵고 어쩔 수 없이 한식을 많이 해 먹게 된다. 한식 해 먹으면 되죠. 그리고 요새 워낙 한국 음식점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사 먹으면 됩니다. 근데 많이 사 먹으면 또 비싸니까 사 먹기 좀 힘들긴 한데. 자, 그 다음에 비자에 관련된 질문이 있었네요. 비자. 비자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는데, 비자 태아민, 약속 잡는 거, 그 다음에 비자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사는 거. 비자는 우리의 족쇄 같은 거거든요. 해외에 살면은 해외 이민자로서 삶을 시작하는 것이고, 유학생이든 어학 신분이든 하여튼 그 비자라는 그 카테고리에 묶여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죠. 영주권을 받아도 사실은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하기 힘든데 어쨌든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당연히 겪게 되는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독일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 비자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비자에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거나 독톡톡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유학이나 이런 것들은 다 무료로 여러분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 물어보시면 되고요. 질문으로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고요. 비자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독일을 가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의 비자들이 있을 거예요. 어학부터 유학, 취업, 아니면은 사업체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비자를 만들어 가실 텐데 비자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꼭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뚫어야 되는데 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자에서 거절되면 쫓겨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아마도 이제 미국이라든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비자 문제가 좀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강하게 압박이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느꼈던 독일, 저도 비자를 정말 많이 받아봤는데 다양한 비자를 이 독일에서 받는 비자는 그런 느낌하고 좀 다릅니다. 그냥 서류가 완비되면 비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비자청에 가서 내가 뭔가 엇박하고 이렇게 말을 강하게 하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독일 정부에서 요청하는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서류를 준비하면 돼 라고 되어져 있는 것만 잘 준비해서 가면 됩니다. 간혹 이제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서류 중에 뭐가 미비되어 있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근데 미비될 서류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 걱정할 건 없습니다. 친절하지 않아서 좀 짜증나는 거고 비자 예약하기 힘들어서 짜증나는 것 뿐이지 사실은 비자를 받는 거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팁 하나 드리면 비자는 그냥 한 번 더 야 너 이거 서류 보강해 와 라고 해서 한 번 거절돼서 다시가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좀 넓게 열고 비자청을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 조금 까다롭게 구는 직원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까다롭게 굴면 싸우지 말고 그래요? 그럼 제가 서류를 어떻게든 보강해 오겠습니다. 그리고 보강해서 가지고 가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넓게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